그들의 몸은 점점 더 거칠게 흔들렸다.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마른 포로는 손을 뻗어 상대의 눈을 겨눴다. 그의 손가락이 상대의 눈꺼풀 위로 미끄러졌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조르는 손은 더욱 강하게 목을 움켜쥐었다. 마른 포로는 손가락을 주먹으로 말아 상대의 관자놀이를 향해 내리찍었다. 둔탁한 타격음이 울렸고 상대는 순간적으로 조이는 힘을 풀었다. 마른 포로는 그 틈을 타 몸을 비틀어 상대를 밀어냈다. 두 사람은 다시 흙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들의 숨소리는 무거웠다. 피와 흙, 그리고 땀이 뒤섞여 있는 그들의 몸에서는 인간의 존엄이 사라지고 오직 본능적인 생존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결투는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마른 포로는 쓰러진 상대의 위로 올라타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였다. 상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하며 발을 버둥거렸다. 발이 허공을 차고 손이 마른 포로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다. 숨이 끊기는 순간 상대의 눈은 뒤집히며 초점을 잃었다. 그의 몸은 축 늘어졌고 마른 포로는 여전히 그의 목을 움켜쥔 채 흙 위로 무너져 내렸다. 한니발은 조용히 손을 들어 신호를 내렸다. 병사들은 환호하며 승자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환호 속에서 승자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멍한 공허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음을 깨달았다. 그의 발밑에는 패자가 남아 있었다. 흙바닥에 누운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졌고 더 이상 고통스러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처절한 결투 끝에 이 세상에서 벗어났다. 승자가 떠난 뒤에도 병사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모닥불은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불길 속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비추었다. 병사들 중 몇 명은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손을 모았다. 그러나 대다수는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삼키고 눈앞의 광경을 가슴에 새겼다. 이곳은 지옥이었다. 병사들은 속으로 되뇌었다. 한니발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적도, 동지도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다. 너희는 강해야 한다. 이보다 더 강해야 한다. 그의 말은 병사들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지옥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다시금 자신의 결의를 다졌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42장 한니발 연설. 모닥불은 흔들렸다. 불꽃은 바람에 따라 춤을 추었고 그 그림자는 병사들의 얼굴 위를 지나갔다. 마치 흔들리는 그림자조차 병사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듯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 불안을 감추려는 의지가 교차하고 있었다. 한니발은 침묵 속에서 천천히 모인 병사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방금 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불꽃이 터지는 소리보다 선명하게 병사들의 귀를 울렸다. 병사들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갈리아 포로들의 처절한 결투를 지켜보며 침묵했다. 그 장면은 그들의 심장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저 갈리아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싸웠다. 이곳은 구경거리가 아니다. 저들의 싸움은 너희 자신의 모습이다. 그것은 너희의 거울이다. 한니발은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그의 그림자가 병사들 위로 길게 늘어졌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에서 도망칠 수 있는 길은 없다. 좌우는 두 개의 바다로 막혀 있다. 배도 없다. 눈앞에는 포강이 흐르고 있다. 롱앙보다 크고 물살은 거칠다. 그리고 등 뒤를 보아라. 알프스가 있다.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겠느냐?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숨소리가 흘렀다. 한니발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말은 병사들의 의식 깊숙이 스며들었다. 너희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다. 승리 아니면 죽음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하겠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한니발은 불길이 춤추는 모닥불 옆으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빛과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는 병사들에게 손을 뻗으며 말했다. 너희가 승자가 된다면 로마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시칠리아와 사르데냐, 로마의 도시들, 그들의 금화와 땅, 심지어 그들의 자존심까지도 너희 손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울렸다. 땅을 원하는 자는 땅을 얻을 것이다. 이탈리아든 에스파냐든 원하는 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조세는 너희 자식 때까지 면제될 것이다. 금화를 원하는 자는 원하는 만큼 가져갈 것이다.
카르타고 시민권을 원하는 자에게는 그것도 주겠다. 병사들의 눈빛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모닥불은 그들의 표정을 비췄고 그 안에는 욕망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한니발은 노예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불길은 그들의 얼굴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 노예들에게도 약속한다. 이 싸움에 참가하면 자유민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싸울 전사다. 노예들은 눈을 크게 뜨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가슴 속에 희미하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니발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는 자유를 위해 싸운다. 그리고 너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한니발은 다시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불빛 속에서 하나의 그림처럼 보였다. 그는 손을 들어올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적장이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전쟁터에서 태어나 수경지에서 자랐다. 내 아버지는 위대한 하밀카르였다. 나는 에스파냐에서 이탈리아까지 긴 여정을 걸어왔다. 로마에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장군은 없다. 병사들의 숨소리가 무거워졌다. 그의 말이 그들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로마를 쓰러뜨릴 것이다. 너희가 방금 본 갈리아인처럼 싸운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점차 환호성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기를 들며 한니발의 말에 응답했다. 모닥불은 타오르고 밤의 어둠 속에서 병사들의 결의가 불길처럼 피어올랐다. 한니발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포강 너머의 로마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두려움은 너희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두려움을 넘은 자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너희는 이 싸움의 승자가 될 것이다. 로마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밤의 정적 속으로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무기를 점검하며 결의를 다졌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강렬한 불빛이 깃들어 있었다. 병사들의 마음속에서 불길이 타올랐다. 두려움을 넘어선 결의가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 밤 한니발의 군대는 이제 로마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그들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43장 타치노 전투. 겨울의 찬바람이 대지를 휘감고 있었다. 한니발은 로마군이 피아첸체 집결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행군을 시작했다. 그는 전투의 계절이 아니었던 이 시기에 싸움을 강요하며 로마군의 전통적인 전쟁 방식을 깨부수려 했다. 로마군은 전통적으로 겨울에는 휴전을 택했다. 그러나 한니발은 그들과 달랐다. 그의 눈은 언제나 다음 전장을 향해 있었고 그의 군대는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행군 방향은 명확했다. 피아첸차를 넘어 포강 유역으로, 포강 지류 중 하나인 티치노강 근처 로마의 기병대가 다리를 놓고 서쪽으로 진군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밑은 겨울비에 젖어 질퍽했지만 그들은 결연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강을 건너 평탄한 지대에 들어서자 멀리 서쪽 지평선에서 흙먼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적이다. 로마 기병대의 선두에 선 병사가 외쳤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카르타고 기병대가 나타났다. 먼지가 점점 가까워지며 그들은 한니발이 직접 이끄는 군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로마 병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들 앞에는 알프스를 넘어온 전설적인 장군 한니발이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누미디아 경기병과 이베리아 중기병으로 이루어진 정예 기병대가 있었다. 로마의 기병대 선두에는 집정관 코르넬리우스가 있었다. 그는 붉은 망토를 걸치고 뒤에는 12개의 권표를 든 호위대가 따라붙고 있었다. 집정관의 위엄은 전장을 가로질렀다. 그러나 그의 눈은 곧 카르타고군의 중심에 선 인물을 향했다. 한니발. 로마군의 병사들도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그들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코끼리들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던 바로 그 장군이 있었다. 한니발은 말 위에 올라 로마군의 대형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매섭게 빛났고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로마군의 집정관이 선두에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집정관이군. 한니발은 작게 중얼거렸다. 좋다. 그가 있다면 로마군도 이 전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양군은 서로의 거리를 좁혀갔다. 카르타고군의 기병대는 마치 폭풍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땅을 울리는 발굽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들의 말갈기는 바람에 휘날렸고
누미디아 경기병들은 가벼운 방패와 창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기동력은 로마 기병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렵했다. 로마 기병대는 비교적 느렸지만 그들의 방어 대형은 단단했다. 집정관은 병사들에게 외쳤다. 두려워하지 마라. 적은 우리와 맞설 수 없다. 우리는 로마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러나 병사들은 한니발의 기병대를 바라보며 속으로 긴장했다. 저들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다. 한니발과 그의 기병대는 이미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쟁취한 무적의 존재와도 같았다. 두 군대가 점점 가까워지며 서로의 움직임이 더욱 선명해졌다. 한니발은 기병대의 선두에 서서 말고삐를 잡고 있었다. 그는 로마군을 바라보며 손을 들어 올렸다. 이곳에서 싸운다. 여기서 로마군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어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강렬했다. 누미디아 기병들이 환호하며 창을 흔들었다. 이베리아 중기병들은 방패를 쥐고 돌격 준비를 마쳤다. 로마군도 마찬가지였다. 코르넬리우스는 자신의 검을 뽑아들며 외쳤다. 로마를 위하여 한니발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라. 두 군대는 이제 몇 걸음 차이로 다가섰다. 티치노강의 물살 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에서 이탈리아 땅에서의 첫 번째 대규모 충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니발의 눈은 로마군의 대형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로마군의 약점을 공략할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로마군의 집정관이 선두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그들의 중심을 흔들려 했다. 로마의 집정관도 병사들도 지금 자신감을 가장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그의 기병대가 돌격을 시작했다. 티치노강의 평야는 곧 피와 먼지, 쇠붙이의 충돌로 가득 차게 될 운명이었다. 로마와 카르타고 두 강대국의 운명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꾹!